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런칭입니다. N급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프롤로그 아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브런칭 시즌 2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거의 3개월 정도로 놀다가 쉬다가 브런칭 시즌 2를 역사적인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런칭의 오늘 사회를 맡을 방수준입니다. 닉네임은 쿠입니다. 쿠로 불러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MC 쿠와 함께 MC 맡게 된 공유 FC 브런칭 스텝 여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닉네임이 참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계속 그걸 써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 깐깐한 족발의 강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광주에서 이 먼 곳 강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정민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깐깐한 족발이라는 족발 브랜드를 하고 있는 정민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처음부터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 지금 조명빨인가요? 이렇게 좀 어둡네요 여기가. 이 공간이 참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 카페 정류장이라는 양천 목동에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는 아파트거든요. 다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저희는 이렇게 또 브런치 시간대에 나와서 열심히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브런칭은 간단히 소개하면 프랜차이즈 CEO들을 초대해서 원래는 브런칭을 드시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반에 브런칭을 진짜 준비해봤더니 먹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긴장해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브런칭을 방송이 다 끝나고 같이 편안하게 점심을 먹는 그런 브런치 형태로 하자. 그리고 브런칭이잖아요. 브랜드 론칭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CEO분들께서 애지중지 만드신 아주 귀한 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생생한 내용을 저희가 다 같이 듣는 그런 팟캐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예, 깐깐한 족발의 정민환 대표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깐깐한 족발의 간단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36살이고요. 이름은 정민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태생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목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에서 깐깐한 족발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깐깐한 족발은요, 네. 그냥 그 개인 창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처음엔 이제 프랜차이즈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족발집 하고 개인적으로 창업해서 좀 이렇게 돈 벌어보자,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 멘트가 대표님들이 많이 쓰는 멘트예요. 예, 성공이 어쩌다 보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방송 중에 괜찮습니다. 여성미님, 오늘 깐깐한 족발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어요? 깐깐한 족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요번에 브런치 MC를 맡게 되면서 검색을 하게 됐고요. 보니까 기존의 족발에다 좀 더 다른 방식을 구현을 해서 요즘 그러니까 광주 쪽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제가 또 MC를 맡게 돼서 또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이 말씀이 맞나요? 광주에서 지금 저도 폭발적인. 듣기로는 많이 핫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군요. 네. 어떤 족발이에요? 그 참숯으로 구운 족발인데요. 네. 이제 초기부터 얘기하자면 좀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는 근데 참숯으로 한번 구웠습니다. 일반 족발을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별화된 족발을 하고 싶었는데 일반 족발보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저희 동네에 보니까 참숯구이집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니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참숯을 많이 먹나? 그럼 족발을 한번 구워볼까? 불에? 그럼 어떤 맛이 날까? 그래서 단순한 생각에 족발을 불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 참숯에 굽는 족발들이 좀 있나요? 저희 본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네. 우리나라 혹은 뭐 세계 최초지 않을까? 좀 라는 오버하시긴 하는데 서울에서도 좀- 네, 불에 굽는 족발은 있습니다. 있어요. 불에 굽는 네. 족발은 네. 있고요. 네, 족발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부 순서 때 많이 나눌 거고요. 사실은 저는 깐깐한 족발 대표님을 이제 저희 포럼 내에서 뭐 특히나 제주도 포럼에 가셨을 때 거기서 처음 인사를 나눴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또 그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 뭐 강주로 이렇게 놀러 갔어요. 워크샵이죠. 놀러 가서 또 강주 가면은 깐깐한 족발을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까운 지인은 아니었지만 단걸음에 첫날 저녁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는지 아니면 하시면서 계속 보완해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객을 위한 되게 디테일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 섬세함 때문에 더 놀랬습니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글이나 책을 쓰면은 프랜차이즈 성공 요인 중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성공 요인일 수 있겠다라고 볼 정도의 포인트인데요. 형제 창업 혹은 가족 창업. 저는 이게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재벌가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외식업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형제 창업이 꽤 많습니다. 가족 창업. 근데 깐깐한 족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형제 창업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맨 처음에 족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전 맨 처음에 쭈꾸미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그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0살 때 이제 광주로 내려갔어요. 광주로 내려갔는데 광주로 내려간 이유는 부모님이 거기 사셔요.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거기 사시는데 광주로 좀 내려와 보지 않으련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 저희 와이프가 그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때 좀 반대가 심했어요. 심하겠죠. 네, 네. 완전 심했겠죠. 이제 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음식점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음식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창업이고요. 외식업은. 네, 음식점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쭈꾸미를 창업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 서울 경기에 쭈꾸미집을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쭈꾸미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쭈꾸미 집이 난곡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 집은 또 전수 창업은 안 해준다고. 그분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물류 유통이 좀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버스로 받아야 되는 그런 유통 구조여가지고 버스요? 고속버스로 이제 받아야 되는. 고속버스로. 네. 그래서 미안해요. 이거 맨날 고속버스 받으러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쭈꾸미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광주에 그 상권 조사할 때 쭈꾸미가 바닥이었어요. 바닥이란 게 무슨 그- 경기가 그 쭈꾸미라는 광주에 신쭈꾸미라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핫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바닥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쭈꾸미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홀 포장 배달이 되는 그 3박자 가능한 메뉴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쭈꾸미도 원래 배달을 같이 끼워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무너지니까 좀 서서히 내려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템을 치킨, 피자, 떡볶이 막 프랜차이즈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낙담했어요. 이제 하고 싶은 브랜드들은 할 수가 없고 지역적으로 네, 지역적으로 이미 다 할 수가 들어가 없- 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점점 이제 아이템은 좁아져만 가고 그래서 이제 단골 족발집에
소주를 먹으러 가게 됩니다. 와이프랑. 거기가 어딘가요? 얘기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대림역에 있는 고려왕족발이라고요. 이름이 좋네요. 네, 고려왕족발이라고 거기에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러 가게 되는데 가만히 술을 한 잔 먹다가 아 이거다 단일 품목에 삶아서 썰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족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기존에 뭐 족발 관련된 뭐 일을 하셨던 적은 전혀 전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오픈 초반에 네.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족발을 배우게 돼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족발 하시는 분 없나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족발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려가서 좀 다른 족발을 하고 싶은데 일반 족발을 배웠으니까요. 네. 일반 족발을 배워놓으니까 좀 난 특색 있게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다른 걸 좋아해요. 좀 그 남들하고 똑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또 들 수 제가 있어요. 옷 같은 것도요. 네. 남하고 똑같으면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어요. 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높진 않죠. 근데 이제 그 스타일? 네 스타일이나 이런 게 흔한 건 이렇게 앙드레기처럼 입으셔야 되네. 예로 들면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좀 싫어하는데요. 이게 고정관념에 갇힌 걸 싫어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참숯에 굽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족발을 처음에 고전을 많이 했던 게 족발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육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족발 육수가 만들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죠. 하죠. 이제 근데 그게 과정이 복잡하죠. 근데 요식업을 제가 외식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족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음식도 안 해보는 사람이. 그때 이제 처음에 창업할 때 와이프, 친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가끔씩 어머니가 와갖고 좀 설거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세 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20평 가게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녹록지가 않았어요. 20평 가게에서 맨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인테리어를 바로 사기 맞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인테리어 어떻게 업자가 마감을 안 해놓고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제가 흔히 말하는 에폭시라고 그러죠 바닥에 그게 3일 만에 바닥이 다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지급된 돈은 상태였어요? 돈은 다 지급됐는데 마감을 너무 안 해놓고 가서 이제 경험이 이제 외식업 경험은 너무 없었던 거죠. 주방을 막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바닥이 다 들뜨기 시작하고 그 검은색 시멘트 바닥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장사할 때 트렌치 같은 것도 마감이 다 안 되고 싱크대에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발로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어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장사를 막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죠. 가족 경영이라는 게 약간의 그렇죠. 트러블이 있죠. 가족 내에서. 평생을 뭐 안 만나고 살았는데 동생 같은 경우도 동생도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동생은 하사관 출신이에요. 직업군인 출신인데 제대하고 이제 그 편의점 롯데 세븐일레븐에서 1년 동안 일하고 잠시 이제 그만뒀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동생하고도 안 만났던 시간이 길잖아요. 20살 때부터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좀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동생하고는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트러블이 좀 심했어요. 네. 어떤 게 심하냐면 같이 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어떤 트러블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내려갔을 때는 일을 안 시켜줄게. 일 안 하게 해줄 손에 거야. 물 안 묻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설마 일 시키겠어? 내가 일 안 시켜줄게. 근데 뭐 오자마자 뭐 개고생했죠. 네. 그래서 대신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와이프를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집에서 쭉 쉬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8개월 동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노력을 한 게요. 제가 1년 동안은 족발 맛에 미쳐 있었어요. 장사에 미쳐 있는 것보다 족발 맛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심지? 어떻게 심취했냐면요. 이제 아까 얘기한 종물 육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가 있죠. 네. 이 재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갖가지 엄청난 뭐 재료들이 뭐 엄청난 재료도 있고요. 뭐 엄청나지 않은 재료도 있고 그런 재료가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수를 받았던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거를 알려고 해? 근데 그분도 몰랐던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기도 배워서 이렇게 창업을 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호기심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놓고 막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 보다가 이게 탔습니다. 한번 이 물이 타요. 근데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엑기스입니다. 농축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을 잘 달리하다 보면 타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생기고 나서 이제 고민이 심해지죠. 제가 나중에 이게 또 타버리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지라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 전국에 족발을 좀 오래 하신 분, 족발을 잘 하신다는 분은 전부 만나러 다녀요. 1년 동안. 그리고 최고의 족발 맛을 찾을 거라고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이제 제가 한 12시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는 영업시간이 4시부터 12시까지밖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좀 더 길게 했죠. 그리고 저희는 2년 동안 지금도 뭐 쉬는 시간은 없지만 지금 초창기 오픈해서 2년 동안은 직접 배달을 했고요. 제가 직접 배달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할 때 1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죠. 그럼 다음날 또 갑니다. 제가 광주에서 온 어디에서 조그만 족발집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인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안 알려주면 뭐 다음날 또 가고요. 안 알려주면 족발집을 하시면서 하신 분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족발집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1년 동안 그렇게 더 족발 고수들을 만나러 가시는 이제 거구나. 일이 끝나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대놓고 자고 아침에 그분 출근하시면 뵙고 오고 이런 걸 한 1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안 간 지역이 없어요. 뭐 따지면은 여기서 뭐 익산이라든지 전주, 뭐 평택, 경기, 뭐 부산, 경남 뭐 안 간 지역 없이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뜻하게 저한테 대해줬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갔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일로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게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에서 이제 팁도 주신 분도 고마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은 알게 되는데 맛에 미쳐 있었다는 게 최고의 족발 맛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고의 족발 맛이.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깨는 날이 옵니다. 1년째 되는 시점에서. 그 족발이 모임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그 족발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이제 거기서 족발 잘하시는 분이 그 용인 쪽에서 족발 10분 잘하신 분 오신다고 한번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족발 한 지 한 1년 됐을 때예요. 족발 하신 분들은 딱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면 몇 년 하셨어요?를 먼저 물어봐요. 그 앞에 계신 분이 10년을 하셨어요.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 몇 년 하셨어요? 아, 저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몇 개 파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에 몇 개 파세요? 몇 개 파시냐? 그러면 이제 그 10년 하신 분이 40개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40개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달에 족발을 몇 번 드세요? 한 달에 2달에 한 번 그렇죠. 정도 먹는 3달에 한 번. 번. 한 달에 2번 드신 분 달에 굉장히 한 번. 자주 드신 분이에요. 치킨 뭐 일주일에 2-3번도 먹을 수 있는데 족발 사이클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40개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건데요. 그 혼자 해가지고 40개 팔 수 있고 부부둘이 해서 40개 팔면 좋죠. 20개만 팔면 우리가 유지하고요. 30개 팔면 거기다가 저금 더 하고 40개 팔면 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60개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든 생각이 제가 그 생각이 아 이게 내가 시간이 걸려서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최고의 맛을 찾은다 해도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많이 파는 게 장땡이구나. 그때부터 저 판매만 연구합니다. 판매만.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더 팔까? 아니 거기 40개 파는 10년 된 사람보다 훨씬 잘 팔고 있었는데도 그런 자극이 됐다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은 10년을 하셨는데 왜 그거밖에 못 팔았지? 즉 근데 그 10년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열성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 족발에 진짜 상상 못할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런 게 들어가도 돼? 이걸 넣어서 이런 맛이 날까?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예로 들면 뭐 고소한 맛을 낸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아니 고소한 맛을 내려면 어떤 재료를 넣으세요? 그때 이제 모임에서 하는데 땅콩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땅콩을 이만큼 넣으시는 게 아니라 차대기로 넣으세요. 그거를 어떻게 넣나요? 종물 만들 때 물에다가 넣나요? 이제 같이 넣는 거죠. 고소한 맛을 낸다고. 어. 근데 제가 먹었을 땐 그 족발이 고소한 맛이 안 나요. 고소한 맛이 안 나는데 고소한 맛이 그 족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안 거예요. 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그 만든 음식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분들 저희가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만나뵀던 분들 중은 타협이 잘 없습니다. 남의 족발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내 족발이 네. 최고다. 약간 그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판매만 연구하게 되고 그분한테 아까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장인 정신으로 막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사실 파는데 최고의 맛이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맛은 그냥 70% 정도만 되면 되겠다. 최고의 맛은 내가 찾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환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1년 뒤에는 판매만 네,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가게에 갔을 때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네. 게 이제 손님만 생각합니다. 그 뒤로 고객만 생각해요. 고객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네. 하면 고객이 행복할까만 생각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것만 찾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계속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네. 그렇게 모아져서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매장을 직접 가보셔야지 아는데 뭐 화장실부터 그 고객들 대기하는 그 부스 이런 경우 그 안에도 뭐 먹을거리랑 별도의 이걸 뭐라고 했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대기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하나의 룸처럼 이렇게 해놓고 뭐 아이스크림, 커피, 뭐 음료 이런 걸 쫙 해놨어요. 아무튼 뭐 되게 놀라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 만나신 분들 중에 지금의 깐깐한 족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는 뭐 고수나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매장들이? 이 브랜드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네.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이제 장인들 10년, 15년, 20년, 자기 매장 하나 운영 잘 30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계시는, 네. 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 족발 들어가는 재료보다요. 이게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네네.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네. 제가 이제 판매만 파는 거잖아요. 네. 1년 후부터 판매만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파니까 네. 역으로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역으로.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팔아? 10년 뭐 이상 되신 분들이 다 와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파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출이 나오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20평 매장에서 저희가 인원이 총 6명 배달을 직접 하고 매출이 그때 당시에는 8,800까지 판 적이 있어요. 테이블이 8개입니다. 4시부터 12시까지밖에 장사 안 하고요. 8시간만 딱 장사하는데 매출이 8,800만 원. 그 배달 직접 다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팔지? 그리고 족발이라는 게 그 저희는 4시부터 12시까지 파는 고집이 있어요. 제가 족발 철학이 있는데 익은 것만 족발은 익게만 삶아라. 당일 것만 팔아라. 그게 제 족발의 브랜드 철학인데요. 대박집의 비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대박집의 비법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안 거예요. 익게만 삶으면 되고 그날 것만 팔면 족발은 대박집이 돼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비하인드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역으로 물어보죠.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딜을 합니다. 제가 파는 법을 알려주고 매출이 오르면 레시피를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매출이 많이 오른 집에 레시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대박집 레시피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네. 그 세 집의 레시피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합해서 만든 족발이 네. 저희 족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족발이 뭐 최고의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맛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걸 나중에 한 거죠. 예. 한 입 먹었을 때 환상적이야 이런 건 제가 한 25살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오양맛살 먹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환상적이어서 맛이.
그런 맛은 이제 25살 이후로 맛볼 수 없더라고요. 그럼 네. 그 맛집들 레시피를 적용하고서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그 레시피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실험했던 거하고 부합되는 게 네. 많았고요. 거기서 이제 좀 추가됐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 패턴이 약간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는 어떤 게 맞냐면요. 저희는 삶아가지고 약간 식힌 걸 불에다 굽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시피하고는 안 맞아요. 원래 기존 족발이 차가운 족발집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차가운 족발집 레시피하고 저희 온족에 네. 불에 구운 네. 거하고는 어. 또 틀려져요. 불에 구우면 그 향이나 네. 이런 자체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하고는 좀 실험을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줄일 것만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족발이죠. 그냥 마음의 위안만 삼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아. 이제 그거를 내가 다른 족발집을 하면 요렇게 해서 아, 그걸로 한번 접목을. 해봐야겠다. 아, 접목을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네. 좀 그렇군요. 네. 뭐 별말 없이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부를 또 이렇게 또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부에 다시 브랜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